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게이트나 대장동 게이트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원금을 받으신 게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 저는 그거를 언제, 어디서, 네. 그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게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없죠? 예, 없습니다. 변호사나 김만배 씨 다 전혀 모르시는. 김만배는 라는 분은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법정에서 사실 밝혔죠.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네, 영상 보신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예. 대장동 민간 사업자 심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모 변호사를 소환 그 조사했습니다. 당시에 팀장이었습니다. 예, 예. 어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모 변호사, 화천대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굉장히 중간에 놓인 핵심적인 키맨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정모 변호사는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남모 변호사의 예. 대학 후배로 그 남 변호사가 이 유동규 씨에게 소개를 해서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 소속돼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일이 지금 이제 그 화천대유 등이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된 게 결국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업을 주도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갔는데 남모 변호사보다는 또 이제 유동규 씨 밑에서 일하면서 유동규 씨와 또 친해졌다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동규 씨가 퇴직한 이후에 유원홀딩스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제 동업 중. 예, 근데 형 변호사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모 변호사하고 잘 알고 유동규 씨하고 잘 알고 해서 그 중간에 모든 일을 이제 잘 알고 있는 키맨으로 알려져서 예. 정모 정 변호사가 어떤 진술을 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 정모 변호사 9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자신의 소유고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곧 받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변호사 같은 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예. 유 전 본부장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남모 변호사의 추천으로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기까지 했거든요. 예, 민간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도 이제 들어갔었다고 얘기를 심사를 하잖아요. 직접 했고요. 녹취록에 700억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 변호사가 똑같은 진술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녹취록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보통 차명이냐 실소유주냐를 따질 때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예. 여기서는 자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구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유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측 앞서 녹취록에 나온 뇌물 700억 원에 대해서 김만배 씨와 나눈 농담이었고 예. 실제로 약속을 하거나 받은 적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김만배 씨가 먼저 700억을 언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그럼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그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여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명드린 겁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유 전 본부장 측 700억 원은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정모 예.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정모 변호사 그리고 유 전 본부장 두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배치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유동규 씨 측 입장에서는 700억 준다 소리를 장난으로 했다는 건데 공무원하고 민간업자 간에 장난으로 뇌물 줄까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사업 관계를 넘어서 엄청 친분이 있는 사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뭔가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700억 그 자체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녹취록을 보면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예.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은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 후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분이면은 통상적으로는 윗사람 보고 나이가 많거나 뭐 직급이 높거나 이런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게 유동규 외에 뭐 다른 또한 루트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입니다. 그 분이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더 많아야 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4살 어리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표현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김만배 씨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조작되고 편집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녹취되는 줄 알고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 녹취되는 걸 알면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거 녹취하지 마. 너 무슨 마음을 갖고 있길래 녹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취재팀에 따르면요.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로비 자금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은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이제 전 변호사도 변호사를 하시면서 아마 그 가장 절실하게 느낄 텐데요. 예. 느낀 게 설사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변호사한테서 진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다 빼고 얘기합니다. 일정 부분 사실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죠. 자기의 불리한 얘기는 다 빼고 얘기하고요. 뭐 녹취록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조작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그걸 본인의 불리한 얘기는 쏙 빼고 편집해서 이게 제출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검찰도 뭐 수사 전문가니까 아마 증언이나 녹취록에 나온 얘기나 그걸 100% 믿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진술이나 녹취록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찾기 수사하는 것이고 녹취록대로 하려면 수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재에서는 좀 자금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얼마나 철저하게 밝혀내고 최종 목적지가 누군지 이걸 밝혀내는 게 녹취록 진위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김만배 씨 측 앞서서 이제 청와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 이 사람이 누구를 지목하는 것이냐 여기에 두고서도 많은 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보다는 4살이 어리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의 윗선,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만약에 유동규 씨를 가리키면서 그분이라는 말을 그전에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돼 있는데 저기서는 그분이라고 언급했다면은 이분은 제3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 제3자가 누구일지 우리가 함부로 추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분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 녹취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남모 변호사, 정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그분이 누군지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뭐 휴대폰부터 해가지고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언론에 따라가는 식으로 계속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앞으로 특검 요구는 더 이상 더 계속적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뭐 수사기관은 뭐 많이 있지만 보통은 경찰과 검찰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뭐 신뢰도는 어디가 더 높고 낮은지는 정확한 여론조사는 없지만 그래도 검찰이 좀 더 공정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m 건물 밖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를 못했는데 경찰은 하루 만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했던 얘기가 그 오피스텔, 유동규 씨가 20분 동안 문을 안 열었던 오피스텔의 유리창은 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고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당연히 우리도 처음 그 말 보도를 봤을 때 예.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게 휴대전화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수사에서. 네. 예. 그런데 왜 휴대전화 확보도 못하고 던졌다 그러는데 던졌다 그러면 그걸 찾든지 예. 위치 추적을 하든지 해서 그걸 끝까지 확보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보하지 않았다,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경찰은 그걸 지금 얘기하신 대로 CCTV를 확인하고 네. 하루 만에 그런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걸 인근 주민이 가져갔다는 걸 파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왜 못했죠?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거는 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뭐 영화에서처럼 뭐 아는 사람을 불러서 혹시 던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가지고 간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론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인근 주민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거죠. 예. 그럼 어쨌든 유동규 씨 전화를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포렌식을 해보면 예. 그 관련 내용도 아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분명한 것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 의지가 박약하면 예. 분명히 검찰이 또 나중에 가서 특검 수사가 얘기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명문을 걸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일 교수, 전지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